자, 살리셔 소망 여러분, 국어 온라인 5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얼굴 보이죠? 너무 반가워서 얼굴 한번 띄웠습니다. 다시 또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자, 국어 온라인 5번째 시간. 지난 4시간에 걸쳐 문학의 아름다움, 이상국의 봄나무와 그 다음에 나이덕의 실수라는 수필, 그 다음에 삶을 담은 문학으로 박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학습입니다. 이청준의 연이라는 소설가 삶을 담은 문학으로 안도현의 돼지고기 2근 끊어왔다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시 제목이 좀 재밌죠? 먼저 이제 이청준의 연이라는 소설 66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문학과 만나는 시간 연 해가요 작품 해설 보이죠? 자, 연이란 여기 나온 이청준의 연은 연을 중심 소재로 해서 방황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린 소설입니다. 연 날리기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던 아들이 결국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아들의 안녕을 기원한 어머니의 염려와 한없는 사랑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죠. 자, 지난번에 읽어보라고 했는데 다시 줄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에서는 어머니는 가난한 처지 때문에 아들을 상급학교, 여기서 상급학교라는 것은 옛날에 중학교입니다.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돈을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급학교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머니는 보내지를 못합니다. 경계단원에서 아들은 하루 종일 연 날리기를 하고 어머니는 연을 보면서 아들을 생각하죠. 유기단계에서 어느 날 평소보다 높이 떠오른 연을 보며 어머니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절정단계에서 실이 끊어져 날아간 연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망연자실하고 있죠. 결말 부분입니다. 아들이 도해지로 떠났음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과서 나온 문제들 왼쪽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라고 그랬죠. 자, 66쪽을 보면은 어머니와 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68쪽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서에서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2분 주겠습니다. 자, 66쪽에 있는 문제, 바로 그 66쪽에 찾을 수 있죠? 자, 6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찾아봤나요? 자,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쪽, 어머니와 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 허기진 한숨이란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66쪽, 허기진 한숨, 밑에서 몇 번째 줄이죠? 5번째 줄이죠. 허기진 한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2번째 줄 우리 집 처지에 상급학교가 당하기나 한 소리냐? 그 말은 뭔 말이냐?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68쪽 봐보십시오. 연이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연의 모습을 보며 아들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또 좌우측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과 70쪽, 69쪽, 어머니가 아들의 연날개를 타다거나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 70쪽, 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시간은 1분 30초 주겠습니다.
자, 다 찾았습니까? 정답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69쪽. 어머니가 아들의 연날기를 탓하거나 아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들이 연날기를 하며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70쪽. 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해보자. 바로 아들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이 제목이죠. 소설 연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볼 것 같으면 내용면에서 어머니의 심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늘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떠난 아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슬픔을 애써 누르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은 절제된 슬픔의 아름다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애쓰는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곁으로 드러난 연의 상징적 의미를 볼 것 같으면 연은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은 욕망을 지닌 아들 혹은 그런 아들의 동경과 희망입니다. 또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내적 갈망과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또는 자유를 향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소설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줍니다. 자, 작품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입니다. 성격, 상징적이고 애상적, 슬픈 느낌을 주죠. 심미적, 우리가 공부했었죠. 주제, 어머니 곁을 떠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상징성이 강한 소재, 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연의 높이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활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학습활동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회 1번. 다음을 바탕으로 아들이 연날기를 시작한 이유를 짐작해보자. 자, 아들이 한 말이죠. 상급 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 학교 안 보내준 대신 연신이나 많이 만들어줘. 아들이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연날리기 시작했죠. 자, 그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시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은 상급 학교에 가고 싶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연날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이따금 연을 하긴 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자, 교과서를 보고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겠습니다. 자, 금방 했어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연을 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아들의 마음을 짐작해 보는 등 아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어머니의 심리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자,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십시오. 간단하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의 불안, 여기 이제 가로축이라고 한다면 세로축은 연의 상태입니다. 하늘에 떠 있을 때 바로 이제 어머니의 심리 불안 낮죠. 하늘 끝까지 닿을 듯 합니다. 점점 그래프가 올라가죠. 자, 하늘의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연실이 끊어진 채 멀어져 갑니다. 아들이 사라진 걸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불안이 점점점 높아지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3쪽.
2의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참고하여 연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주를 꿈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연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겠습니다. 자, 서영하고 같이 공부한 내용 적으면 되겠죠? 자, 같이 공부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연의 위치와 높이를 보고 아들의 상황이나 심리를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연은 아들을 상징합니다. 또 연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도이지를 향한 아들의 동경과 희망을 상징한다 그랬죠? 아들의 동경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또 연은 성장하고 싶은 아들의 내적 갈망과 욕망을 나타냅니다. 또 연은 자유 혹은 자유를 향한 의지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을 추측해보고 그 장면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보자. 아가,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자, 여기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추측해보고 거기에서 자신의 느낌을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십시오. 1번 주겠습니다. 적었습니까? 자,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장면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다 알죠? 어머니의 마음, 서글픔,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받은 느낌,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자는 자신의 바람을 저버린 아들이지만 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더이지로 간 아들의 심정을 상상하여 일기를 쓰고 자신이 직접 더이지로 간 아들이다 이렇게 상상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300자 내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교과서에 작성해 봅니다. 자, 시간은 2분 주겠습니다. 한번 적어봤습니까? 자, 시골 학생에 쓴 4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예지로 간 아들의 심정이니까 시골에 사는 학생의 입장이 되겠죠. 자, 00월 001 오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도착했다. 친구 훈이와 진성이가 상급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곳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 상급 학교를 갈망하는 학생이죠. 처음에는 연을 날리면서 이런 내 마음을 연에 실어 멀리 날려보내고자 결심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을 날리면 날릴수록 이곳을 향한 동경은 눈덩이처럼 커지기만 했다. 어쩌면 내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기보다 그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은 친구들처럼 상급 학교에 지나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며 반드시 상급 학교에 지나가려 꿈을 이루고 싶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이 벌써 그리워 눈물이 핑 돌지만 성공해서 어머니를 뵈러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 말을 생각하며 나는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못난 아들이 뵈러가는 그날까지 부디 어머니가 건강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자기 일기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시 작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제목이 재밌다고 그랬죠? 자, 안도현의 돼지고기 2근 끊어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읽어오라고 시켰죠. 작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해설. 자, 돼지고기 2근 끊어왔다는 말.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도 자녀들과 아내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을 먹이려고 연탄불에 고기를 볶으면서도 냄새가 퍼질 것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 지금보다 어려웠던 시기에 흔히 볼 수 있음직한 가정의 모습을 따뜻하게 담은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고 마지막 정리하고 75쪽 학습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작품 보이죠? 1년을 봅시다. 어릴 때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 자, 두 손으로 받들고 싶도록에 밑을 치고 반감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가장법입니다. 반가운 말은 저녁 무렵 아버지가 돼지고기에 밑을 칩시오. 자, 빨간 편으로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다. 좀 더 크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크게 보여줍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다.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추억과 그리움을 나타냅니다. 돼지고기 2근 끊어왔다는 말. 정육점에서 돈 주고 사온 것이지만은 칼을 잡고 손수 배운 것도 아니고 잘 나온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 계속 1년이 이어집니다. 적었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신문지에 뚫뚫 말린 그것을, 이건 돼지고기죠. 그것에 온가님은 돼지고기입니다. 어머니 앞에 툭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한마디. 고기 좀 끊어왔다는 말. 가장으로서의 자랑도 아니고 허세도 아니고 애정이나 연민 따위 더더구나 아니고 다만 반갑고, 왜 반갑습니까? 반가운 이유는 흔히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먹게 된 기쁨입니다. 고독하고 왠지 고독하다는 이유는 돼지고기를 사면서 홀로 갈등했을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가난한 처지에 돼지고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자,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밑을 치십시오. 갈등 끝에 가족들을 위해 돼지고기 2근을 사기로 한 아버지의 결단입니다. 같아서 좋았던 그 말. 그래서 여기 1년에서는 1년 적으십시오. 돼지고기 끊어왔다는 아버지의 말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어린 시절입니다. 이게 1년입니다. 적으십시오. 돼지고기 끊어왔다는 아버지의 말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어린 시절. 다 적었습니까? 그럼 2연 넘어갑니다. 자,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웃에 고기 볶는 냄새 퍼져나가 좋을 것 없다. 여기에 밑을 치고 고기를 먹는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질 만큼 어려운 시절입니다. 작은 거에서도 이웃을 신경쓰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자, 삶을 담은 문학으로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거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신경쓰는 과거의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연탄불에 고기를 뒤적이며 말했지. 자, 여기 이 연에서는 냄새 퍼질 것을 걱정하며 가족들이 먹을 돼지고기를 볶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적습니다. 냄새 퍼질 것을 걱정하며 가족들이 먹을 돼지고기를 볶던 어머니. 적었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년. 그래서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을 꼭꼭 닫고 볶은 돼지고기를 씹으며 입안에 기름 한 입 고이던 밤. 자,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3년은
어머니가 볶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행복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타내고 있는 연입니다. 여기까지 적습니다. 3년 어머니가 볶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행복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추억. 자, 적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좀 덜 적었으면 여기서 보고 적습니다. 돼지고기 끊어왔다는 아버지의 말이 무척이나 반가웠던 어린 시절이죠. 2년 냄새 퍼질 것을 걱정하며 가족들이 먹을 돼지고기를 볶던 어머니. 3년 어머니가 볶은 돼지고기를 먹으며 행복을 느끼던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돼지고기 두 근 끊어왔다는 말에 들어간 삶의 모습. 반갑고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던 말. 아까 공부했었죠. 고민 끝에 돼지고기 두 근을 샀을 아버지의 모습에서 돼지고기를 자주 먹지 못하던 지금보다 경제적 어려웠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독하고 왠지 시원시원한 어떤 결단 같아서 좋았던 그 말. 고민 끝에 돼지고기를 사온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족을 위하는 따뜻함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삶의 모습을 또 보도록 합시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이웃에 고기 볶는 냄새에 퍼져나가 좋을 것 없다. 어머니는 연탄불에 고기를 뒤죽이며 말했지. 자, 가정에서 고기를 구울 때 연탄불을 사용했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돈으로 산 고기임에도 이웃집의 눈치를 보는 부분에서 고기 먹는 것이 특별한 일로 여겨질 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거에도 이웃의 평판을 생각하고 신경 쓰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 다음에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게 방문을 꼭꼭 닫고 돼지고기를 씹으며 입안에 기름 한 입 고이던 밤. 자, 이것은 방문을 꼭꼭 닫은 채 돼지고기를 먹으며 오랫동안 잊지 못할 추억을 느끼는 부분에서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낄 않은 순수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자, 작품 정리합니다. 자,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라는 것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드러낸 시라했습니다. 성격은 그래서 서정적 해상적이다. 주제는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행복. 특징은 아버지가 사오신 돼지고기를 통해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소박한 정서를 드러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쪽 학습 활동을 하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쪽 1번, 1회 1번. 시에서 말한 이가 전달하고 있는 경험을 정리해보자. 자,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경험입니까? 1번 주겠습니다. 적었습니까? 보도록 합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사오시면 가족끼리 연탄불에 고기를 구워 먹던 추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죠. 자, 그 다음에 1회 2번. 1번과 관련해서 말하니가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지 말해보자. 자, 어린 시절의 말하니의 정서, 현재의 말하니의 정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적어봅시다. 시간은 1분 주겠습니다. 자, 적었습니까? 자, 어린 시절의 말하니의 정서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사온 고기를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재의 말하니는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가난하지만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과 가족을 위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2-1번 문제. 말한 얘기의 돼지고기가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지 말해보자. 자, 한번 어떤 정서인지 적어보십시오.
시간 1분 주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말한 이에게 돼지고기는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뜻밖의 즐거움을 주고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재입니다. 현재의 말한 이에게 돼지고기는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옛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소재죠. 이 어린 시절의 정서와 현재 말한 이에게 정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일목요연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말한 이에게 돼지고기는 가난했지만 화목했던 옛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소재로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추억이나 그리움을 의미하는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기가 그러한 것이 있는가 적어보는 겁니다. 방금 공부하는 것, 자신에게 돼지고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떠올려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자. 자, 의미 있는 소재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150자 내로 적어봅시다. 1분 주겠습니다. 1분. 자, 다 적었습니까? 자, 봅시다. 물론 여러분 여러가지 소리가 있죠. 옛날에 어른들한테 돼지고기였다면 여러분 돈가스, 군고구마, 피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어떤 학생이 군고구마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돼지고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군고구마이다. 우리 아버지는 겨울이면 퇴근하실 때 항상 군고구마를 사오시는데 아버지가 군고구마를 사오신 날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달콤한 고구마를 먹으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3번은 방금 내용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보자 했는데 친구들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에 교과서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토론하기 주장하며 글쓰기를 하는데 토론하기 86쪽부터 101쪽까지를 한번 읽어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